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C#9의 레코드와 C#10의 레코드 스트럭트를 다룹니다. 한 줄 선언으로 동등성 문자열 표현, 복사분해 메서드를 컴파일러가 자동 생성해주는 데이터 모델 전용 타입이에요. IL까지 따라가며 레코드가 무엇을 자동 생성하는지, 레코드와 레코드 스트럭트를 언제 골라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플레이어 상황 이벤트를 메시지 버스로 전파하는 시나리오를 보죠. 5번째 줄부터 킬러 ID, 포지션, 데미지 타입 세 값을 묻고 7번째와 8번째와 9번째 줄에 프로퍼티가 늘어서 있어요. 이게 데이터 클래스의 시작입니다. 다음 페이지 16번째 줄부터 equals, 18번째 줄 get 해시코드, 22번째 줄 toString, 28번째 줄 equal 연산자까지 모두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3줄이면 끝낼 일을 30줄 가까이 써야 해요. 한 곳이라도 빠뜨리면 동등성과 해시가 어긋나는 버그가 생깁니다. 세 번째 줄에서 그냥 equal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내용이 똑같은데 폴스가 나옵니다. 클래스의 equal는 기본적으로 두 변수가 같은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가를 묻는 참조 비교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줄, 레코드로 바꾸면 한 줄로 끝납니다. 컴파일러가 위 30줄을 자동 생성해줘요. C#10의 레코드 스트럭트는 같은 편의를 값 타입에도 적용합니다. 비유로 설명해보죠. 회사에서 직원 명함 양식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양식에 적어야 할 항목, 즉 이름 부서 전화번호만 정해주면 비서가 알아서 항목별 칸과 비교 기준과 복사본과 출력 형식을 채워줘요. 레코드의 비서가 바로 C# 컴파일러입니다. 개발자는 어떤 데이터를 담을지만 한 줄로 선언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채워져요. 이 그림이 레코드 한 줄이 만들어내는 멤버들이에요. 한 줄짜리 선언이 init property, 기본 생성자 deconstruct, equals, get hashcode, toString, print members, copy 생성자, clone 달러, equality contract, iEquatable T 인터페이스 구현까지 총 10여 개 멤버로 자동 합성됩니다. 가장 단순한 레코드 한 줄과 그것이 실제로 어떤 클래스로 컴파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public record person string name, int age, 이게 우리가 작성하는 한 줄이에요. 디컴파일 결과를 보면 5번째 줄 iEquatable person 인터페이스가 구현되고 7번째 줄에서 equality contract라는 타입 신분증 프로퍼티가 자동 생성됩니다. 8과 9번째 줄에 name과 age는 init 전용 프로퍼티가 됐어요. 다음 페이지의 22번째 줄 equals object, 쉼표, 23번째 줄 equals person, 능값 기반 동등성을 구현하는 메서드들이고 25번째 줄에 protected person, person original, 이 카피 생성자입니다. 28번째 줄에는 deconstruct가 있어요. 마지막 페이지의 34번째 줄 with 표현식이 호출하는 클론 달러 메서드입니다. 한 줄짜리 레코드 선언이 iEquatable 구현 플러스 11개 멤버로 펼쳐졌어요. 이제 같은 퍼슨을 IL로 보면 위 디컴파일 결과가 실제로 메타데이터에 박혀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5번째 줄에 equality contract getter가 자동 생성됐고 14번째 줄에 셋 밑줄 네임은 init 전용 세터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19번째 줄 copy 생성자가 protected로 박혀있고 28번째 줄 클론 달러 메서드가 with 표현식의 진입점이에요. 내부에서 카피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정의를 정리하면 레코드는 데이터 중심 타입을 한 줄로 선언하는 키워드입니다. 컴파일러가 동등성 문자열 표현 복사분해 메서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요. 레코드의 핵심 약속은 두 인스턴스의 모든 프로퍼티 값이 같으면 같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IL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person equals 메서드의 IL 흐름을 보여줍니다. 1번 단계에서 같은 참조인지, 2번 단계에서 널인지, 3번 단계에서 equality contract가 같은지, 4번과 5번 단계에서 각 프로퍼티 값을 equality compare로 비교합니다. 첫 번째 줄에서 person, 두 인스턴스를 같은 값으로 만들고 세 번째 줄에서 equal 비교를 하면 true가 나옵니다. 내용이 같으니까요. 첫 번째 줄 equals 메서드가 시작되고 네 번째 줄에서 BQS로 같은 참조면 바로 true 점프해요. 7번째 줄에서 equality contract를 비교해 다른 타입이면 false, 14번째 줄에서 equality comparer string의 equals로 네임 비교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22번째 줄에서 equality comparer int의 equals로 age 비교까지 통과하면 28번째 줄 ldc.i4 1로 true 반환해요. 이 9개 분기가 레코드의 모든 약속을 한 번에 구현합니다. 표로 정리하면 BQS는 같은 참조면 바로 true 반환, 콜버트 get 밑줄 equality contract는 타입 신분증 비교, equality comparer T equals는 각 프로퍼티의 타입에 맞는 비교, K-backing 필드는 init 프로퍼티의 backing 필드입니다. 레코드의 toString은 자기 자신은 거의 비어있고
실제 출력 작업은 프린트 멤버스라는 프로텍티드 버추얼 메서드에 위임합니다. 상속 시 자식이 자기 프로퍼티만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예요. 5번째와 6번째 줄에 toString이 자기 자신은 거의 비어있고 프린트 멤버스를 호출만 합니다. 7번째 줄에서 멤버 추가 후 닫는 앞에 공백 한 칸을 넣어요. 14번째 줄 프린트 멤버스가 스트링 빌더에 네임을 추가하고 15번째 줄에서 age를 추가하는 패턴이에요. 컴파일러가 모든 프로퍼티를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두 번째 줄 출력 결과가 personName A, age 10 형식으로 떠요. 출력 형식을 바꾸고 싶다면 toString이 아니라 print members를 오버라이드 해야 합니다. with 표현식은 비파괴적 변형이에요. 기존 레코드 인스턴스를 얕은 복사한 뒤 일부 프로퍼티만 새 값으로 덮어쓴 새 인스턴스를 반환해요. 원본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줄 person 인스턴스를 만들고 두 번째 줄에서 with age 11로 age만 바뀐 새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with 부분의 IL이에요. 두 번째 줄 콜버트 클론 달러로 얕은 복사본을 생성하고 여섯 번째 줄 콜버트 셋 밑줄 age로 새 값을 이닛합니다. with 한 줄은 얕은 복사 플러스 일부 이닛 제할당의 약속을 컴파일러가 지킨다는 뜻이에요. 이 그림이 애니멀과 다형성, 동등성 비교를 보여줍니다. 애니멀의 이퀄리티 컨트랙트는 타입 오브 애니멀, 독은 타입 오브 독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퀄조 출시의 이퀄리티 컨트랙트 비교에서 즉시 폴스가 됩니다. 첫 번째 줄 레코드 애니멀과 두 번째 줄 레코드 독, 애니멀 두 레코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두 번째 줄에서 애니멀 변수 독에 실제로는 독 인스턴스를 담고 세 번째 줄에서 a 이퀄 독을 비교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첫 번째 줄 애니멀의 이퀄리티 컨트랙트는 타입 오브 애니멀을 반환하고 네 번째 줄 독의 이퀄리티 컨트랙트는 오버라이드에서 타입 오브 독을 반환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줄, 두 객체의 이퀄리티 컨트랙트를 콜버트로 호출합니다. 콜버트는 가상 호출이므로 실제 객체의 타입에 따라 자식의 이퀄리티 컨트랙트가 호출돼요. 세 번째 줄 타입 오브 이퀄리티 비교 후 다섯 번째 줄에서 다르면 즉시 폴스 점프합니다. 자식의 프린트 멤버스도 부모를 먼저 호출한 뒤 자기 멤버를 추가하는 식으로 자동 생성됩니다. 첫 번째 줄 독의 오버라이드에서 베이스.프린트 프린트 멤버스를 먼저 호출하고 10번째 줄에서 브리드를 추가해요. 결과는 독, 네임렉스, 브리드 허스키 형식으로 누적됩니다. 이제 레코드와 클래스의 선택 기준을 봅시다. 단 하나, 두 객체를 같다고 부를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입니다. 표로 정리하면 같은 메모리 주소가 정체성을 의미하면 클래스를 쓰고 같은 값이 정체성을 의미하면 레코드를 씁니다. 플레이어나 에너미 AI 같은 엔티티는 클래스, 플레이어 다이드 이벤트나 API 리스폰스 같은 DTO는 레코드가 자연스러워요. 첫 번째 줄 인벤토리 체인지들을 일반 클래스로 만들고 8번째 줄 생성자에서 멤버를 초기화합니다. 14번째 줄에서 해시셋을 추가했어요. 다음 페이지의 19번째 줄에서 같은 데이터로 컨테인즈를 호출하지만 20번째 줄 주석처럼 폴스가 나옵니다. 참조가 다르므로 다른 객체로 인식되는 거예요. 14번째 줄에서 인벤토리 체인지들을 해시셋에 추가하고 19번째 줄에서 같은 데이터로 컨테인즈를 호출했지만 20번째 줄 주석처럼 폴스가 나와요. 참조가 다르므로 다른 객체로 인식되는 거죠. 클래스가 get 해시 코드를 재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줄 IL을 보면 콜버트 오브젝트 get 해시 코드가 그대로 호출되고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 주석처럼 객체 참조에서 만든 이맥 값을 반환합니다. 같은 데이터의 두 인스턴스가 다른 해시를 갖게 되어 해시셋에서 못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줄 레코드 인벤토리 체인지드로 한 줄 선언으로 바꾸면 7번째 줄 컨테인즈가 true를 반환해요. 값이 같으니 같은 이벤트로 인식됩니다. 유니티 핫패스에서 한 가지가 더 중요해요. 힙 할당이 지시 스파이크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레코드 클래스는 매번 뉴마다 힙에 할당되지만 레코드 스트럭트는 값 타입이라 스택이나 호스팅 객체 안에 인라인으로 들어가요. 이 그림이 레코드 클래스와 레코드 스트럭트의 메모리 차이를 보여줍니다. 레코드 클래스는 변수 P가 힙의 객체를 가리키고 레코드 스트럭트는 X와 Y를 스택에 직접 담아요. 한 프레임에 1000번 만들어도 지시 압력 0입니다. 표로 비교하면 레코드 클래스는 힙 지시 대상이고 널 가능하며 상속 가능합니다. 레코드 스트럭트는 스택 또는 인라인이고 널 불가, 상속 불가, 이퀄리티 컨트랙트도 없어요. 레코드 스트럭트가 컴파일된 모습이에요. 세 번째 줄에서 X와 Y가 이닛이 아니라 셋으로 가변 프로퍼티가 됩니다. 진정한 불변을 강제하려면 리드 온리 레코드 스트럭트로 선언해야 해요. 첫 번째 줄 public read only 레코드 스트럭트 컬러 바이트 R, 기, B, 리드 온리를 붙이면
모든 프로퍼티가 init 전용 플러스 모든 필드가 리드 온리가 됩니다. 여섯 번째 줄 셋, 옆, 주석 init 표시가 리드 온리 레코드 스트럭트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면 진정한 불변값 타입이 한 줄로 만들어집니다. 유니티 실전 패턴 세 가지를 봅시다. 패턴 A는 이벤트 메시지 레코드 클래스, 패턴 B는 좌표 ID 래퍼 리드 온리 레코드 스트럭트, 패턴 C는 게임 상태 스냅샷 레코드 클래스입니다. 첫 번째 줄 레코드 플레이어 다이드 이벤트 한 줄 선언이 끝이에요. 네 번째 줄에서 이벤트 버스.publish로 발행하고 일곱 번째 줄 구독자에서 열 번째 줄처럼 박 튜플 분해로 디컨스트럭트가 자동 호출됩니다. 패턴 B예요. 여섯 번째 줄 리드 온리 레코드 스트럭트 플레이어 아이디와 아이템 아이디로 인트를 의미가 다른 두 타입으로 감쌉니다. 아홉 번째 줄 기부 아이템 호출에서 두 아이디 타입을 바꿔 넘기면 열 번째 줄 주석처럼 컴파일 에러가 나요. 첫 번째 줄 IL을 보면 LDFLD로 R 패킹 필드를 직접 비교하고 여섯 번째 줄 CEQ로 각 비교가 끝나요. 박싱 없이 직접 비교됩니다. 딕셔너리 플레이어 아이디 같은 컬렉션이 플레이어 아이디를 박싱하지 않고 사용해 핫패스에서도 안전해요. 패턴 C 게임 상태 스냅샷이에요. 일곱 번째 줄에서 바넥스트 커런트 위드로 틱스코어 플레이어 포스만 바꾼 새 스냅샷을 만들고 14번째 줄 주석처럼 커런트는 그대로 남아있어 다른 시스템이 안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인벤토리가 이뮤터블 어레이라는 점도 중요해요. 이제 함정을 봅시다. 첫 번째는 레코드 안에 리스트 T를 넣고 값이 같다고 기대하는 경우예요. 다섯 번째 줄 A 이퀄 B를 비교하면 폴스가 나와요. 리스트 T가 이퀄즈를 재정의하지 않으므로 결국 참조 비교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줄 IL에서 이퀄리티 컴페어러 리스트 스트링 디폴트가 호출되고 여덟 번째 줄 콜버트로 리스트 이퀄즈가 호출돼요. 결국 레퍼런스 이퀄즈로 떨어집니다. 해결은 두 가지예요. 세 번째 줄처럼 이뮤터블 어레이 T를 사용하면 시퀀스 이퀄 기반 동등성을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 줄처럼 이퀄즈만 직접 재정의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른 멤버는 컴파일러가 그대로 자동 생성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위드가 컬렉션까지 깊게 복사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줄 p1.inventory.count가 2가 나옵니다. p2.inventory.add로 변경했는데 p1까지 영향을 받는 거죠. 해결은 일곱 번째 줄처럼 이뮤터블, 리스트 T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뮤터블, 리스트 T.add는 원본을 바꾸는 대신 새 리스트를 반환하므로 위드와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세 번째 함정은 딕셔너리 키로 쓴 레코드의 내용을 바꾸는 경우예요. 가변 프로퍼티가 있으면 끔찍한 버그가 생깁니다. 세 번째 줄 히트 카운트가 셋 가변 프로퍼티예요. 열 번째 줄에서 히트 카운트를 5로 바꾸면 해시 코드가 바뀌어요. 11번째 줄 try get value가 false를 반환합니다. 같은 객체인데 못 찾는 거죠. 첫 번째 줄과 네 번째 줄 IL에서 LDFLD 히트 카운트 패킹 필드가 get 해시 코드에 포함되기 때문에 히트 카운트를 바꾸면 새 해시가 나와서 원래 위치의 버킷에서 찾을 수 없게 됩니다. 해결은 첫 번째 줄처럼 히트 카운트를 레코드에서 분리하는 거예요. 딕셔너리 키나 해시 셋 원소가 될 레코드에는 가변 멤버를 넣지 않습니다. 가변 통계는 별도 객체로 분리하세요. 마지막 함정은 IL2CPP AOT 환경이에요. 레코드와 레코드 스트럭트 모두 IL2CPP에서 정상 동작합니다. 다만 두 가지 운영상 주의가 있어요. 9버전 유니티의 이닛 지원 문제예요. 단내 노 미만 환경에서는 이지 익스터널 이닛 타입이 없어 컴파일 에러가 날 수 있어요. 이 경우 첫 번째 줄처럼 빈 클래스를 직접 선언해 보충합니다. 그리고 이퀄즈 비용은 프로퍼티 개수에 비례하니 핫패스에서 레코드를 딕셔너리 키로 쓰거나 매 프레임 비교한다면 비용을 의식해야 합니다. C# 버전별 변화예요. 9호에서 레코드가 도입돼 위치 매개 변수, 이닛 프로퍼티, 값 기반 동등성, 위드 표현식이 모두 등장했어요. 10에서 레코드 스트럭트가 추가됐고 11에서 리콰이어드 멤버가 12에서 일반 클래스 스트럭트도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 줄 C#8 이전엔 I 이퀘이터블 머니를 직접 구현했고 13번째 줄까지 이퀄즈와 get 해시코드와 to 스트링을 모두 손으로 작성해야 했어요. 다음 페이지의 20번째 줄 with amount처럼 with 같은 비파괴 변형이 필요할 때마다 별도 메서드를 추가해야 했죠. 30줄 가까운 보일러플레이트입니다. 첫 번째 줄에 I 이퀘이터블 머니 인터페이스 구현이 8번째 줄에 equals 메서드 시그니처가 박혀 있어요. 사용자가 작성한 만큼만 메타데이터에 올라갑니다. 첫 번째 줄 public record money decimal amount 스트링 커런시 한 줄이면 끝입니다. 첫 번째 줄 자동 생성 IL을 보면 11번째 줄 이퀄리티 컨트랙트와 클론 달러까지 추가되어 비포와 거의 동일한 메타데이터에 추가 멤버가 더해져 있어요. 레코드는 새로운 런타임 기능이 아니라 컴파일러 편의입니다.
첫 번째 줄, Public Read Only Record Struct Money로 한 줄을 더 압축할 수 있게 됐어요. 머니가 자주 만들어지고 작아진다면 레코드 스트럭트가, 큰 데이터나 상속이 필요하면 레코드 클래스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영상에서 정리한 핵심을 마지막 표로 한 번에 모아봅시다. 레코드는 데이터 클래스 보일러플레이트를 자동 생성하는 키워드, 각 기반 동등선은 IL에서 참조, 널 이퀄리티 컨트랙트 각 프로퍼티 순으로 비교, 위드는 클론 달러와 카피 생성자와 이닛의 조합, 레코드 대 클래스는 정체성의 의미로 결정, 레코드 대 레코드 스트럭트는 크기와 사용 빈도로 결정, 가변 컬렉션은 레코드에 넣지 않고 이뮤터블 어레이 이뮤터블, 리스트로 대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